가장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취업의 수사반장 신반장 신태입니다. 오늘은요 롯데 인적성 시험인 LTEB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보고자 합니다. 자, 인적성의 늪에서 허우덕대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실 이분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합격을 향한 폭풍 질주.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네, 인적성 수리 영역의 최고봉입니다. 곽인경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사실 저희가 요즘 공채 시즌이 정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이 강사님 많이 뵈실 것 같아요. 만나면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항상 공채 준비는 네. 어렵고 힘들어요. 어떻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는 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올해는 채용 규모가 조금 넓어져서요. 학생들이 좀 들어가기가 조금은 쉬워지지 않았나 제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취업을 원하는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할 이분이 있습니다.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죠.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안녕하세요.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 공채가 한창 중이라서 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밤낮을 모두 빼앗기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인적성 준비하느라 제가 보기에 정말 안쓰러울 정도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한테 제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려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채를 잡아라가 네. 정말로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발벗고 열심히 나서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살펴본 롯데 인적성인 LTEB. 강사님,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LTEB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나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오면요. 네. 한 2시간 정도 후에 제가 전화를 해요. 어땠니? 네. 괜찮았니? 라고 물어보면 이 LTEB을 보고 나온 친구들은 한결같이 쉬웠어요. 그래요? 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일부 학생은 왜 쉬웠는데 제가 떨어졌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쉬운데 어렵다. 즉, 문제는 쉽지만 합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수능 보면 물수능 보면 다 잘 봤다 그러는데 맞아요.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 LTEB은요. 안 틀리고 많이 맞고 당연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LTEB이라는 것도 인적성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저희가 평가하고 또 기초적인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는 동일할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는 우리 롯데그룹의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알고자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LTEB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한데요. 강사님, 이 순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LTEB은요. 네. 상경계와 이공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지원한 계열사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언어와 문제 해결 그리고 자료 해석은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네. 상경계는 언어 논리를 그리고 이공계는 수리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거를 유형별로 그 특징을 조금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맡은 자료 해석과 수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자료 해석은 공통으로 보는 과목인데요. 통계 결과, 그래프 그리고 데이터 등이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기업과 특별히 다르지 않고 다른 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적성을 꾸준히 공부한 분이면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수리는 이공계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수리는 그야말로 수리라고 해놓고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회사가 있는데 엘텍 같은 경우는 수리는 수리예요. 수학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왔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응용 수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 안에는 수리 안에는 도형 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CJ에 나오고 있는 그 도형을 합치는 거 있거든요. 블럭 네. 합치기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리 시험은 이 응용 수리, 그 진짜 수리하고 도형 추리 합쳐서 모두 35문제. 그리고 시간은 35분이 주어지고 있어요. 35문제를 푸는데 3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면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넉넉한 편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들 사이에서도요, 엘탭이 비교적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를 못 풀고 끝나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충분히 문제 풀 시간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촉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나만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두 다가 넉넉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더 어렵다. 다른 친구들도 쉽게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텍 한 문제라도 더 실수하지 않고 맞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적극적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수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수사 개시! 네, 강사님,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네. 볼게요. 네. 5원짜리 동전과 10원짜리 동전이 모두 32개가 있다. 네. 동전의 합계액이 모두 255원이라면 10원짜리 동전은 몇 개 있는가라는 문제고 이렇게 보기가 5개 나와 있죠. 네. 야, 근데요. 요즘에 5원짜리도 없어. 10원짜리도 찾기 힘든데 왜 자꾸 이런 문제 내고 그래. 힘들게. 수민 씨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저 거? 5원짜리는 본 적이 없고 네. 이 문제는 이런 문제의 유형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작은 돈이라 그런지 32개를 모아놔도 255원밖에 안 되네요. 이거 뭐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풀어야 되니까 문제니까 네. 500원이면 좀 즐겁게 풀 텐데 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동전의 합계가 255원이고 5원짜리, 10원짜리 합쳐서 32개인 게 단 하나밖에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그것도 되게 신기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이렇게 조합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때 그러진 않는다고 강사님이 그러시는데 강사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네. 이제 방정식으로 풀게 되는 경우에는요. 네. 5원짜리 동전을 X개, 10원짜리 동전을 Y개로 놓는 거죠. 네. 그러면 동전 개수의 합은 32개. 그러니까 X X 더하기 플러스 Y. Y는 32. 네. 그런 다음에 금액을 5원짜리가 X개니까 금액은 5X원이고요. 네. 10원짜리가 Y개면 10Y원 더해서 255. 그래서 5X 더하기 10Y는 255라고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네, 네. X와 Y의 값이 나오죠. 네. 그게 자, 우리가 원래 풀던 방식인 거죠? 이 그렇죠, 방식이라는 이게. 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네네. 또 이제 우리 그 강사님만의 쉬운 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방법 기대합니다. 네. 자,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는요. 아마도 지금까지 수학에 자신 있는 분들은 금세 풀어요. 실제로요. 저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이제 문제만 보면 바로 문제를 읽으면서 풀 수가 세울 수가 정말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학에 능하지 않은 분들 이게 이공계만 나오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공계 중에서도 저는 수학이 싫어요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문제가요. 우리가 옛날에 오리다리, 소다리 합쳐서 몇 개 네, 기억나요. 이런
맞아요. 문제도 했었고요. 네네. 뭐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 합쳤을 때 몇 개인데 뭐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있어서 금액이 얼마다 네. 이런 문제랑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유형의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합쳐서 그렇죠. 얼마다, 네네. 몇 개다 이렇게 네. 나온 뭐 아까 말씀 연립방정식 유형인데 이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강사님이 이제 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몰아주기 신공으로 푸는데요. 네. 물어보고 있는 게 10원짜리 동전이에요. 네. 네. 그러면 반대. 5원짜리로 다 몰아주기 해버리는 거죠. 오. 5원짜리가 32개면 얼마일까요? 160원. 160원이죠. 네. 맞아요. 네. 혹시 지금 반장님이 약간 헷갈리셨는데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5원짜리가 32개, 32 곱하기 5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5는 10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원짜리가 32개면 320원이라는 생각은 바로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럼 10원의 절반이 5원이기 때문에 320원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160원.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255원을 만들었는데 160원밖에 안 돼. 그럼 5원짜리 하나를 10원짜리 하나로 바꾸면 돈이 5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55원이 될 때까지 255원과 160원은 얼마가 차이 나냐? 95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5원씩 바꾸는 거기 때문에 95 나누기 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19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방정식이 좀 더 네. 편한 것 같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방정식이 편할 것도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또 다른 방법 나의 뭐랄까요 애인을 놔두고 또 다른 애인 이러면 안 되죠. I am good father, good husband. 하여튼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둘 다 괜찮은데 사실 우리 내공이 안 되니까 우리 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문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한 문제를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그렇군요.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의 기본적인 로직은 기본적으로 알고자 하는 방식이나 문제가 나오는 원칙은 비슷하다. CJ에서도 우리가 봤다라고 강사님 말씀하시니까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님 바로 또 두 번째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영희에게는 언니와 동생이 있다. 네. 언니 영숙은 영희보다 2살이 많고 네. 동생 영선은 영희보다 5살이 적다. 네. 세 명 나이의 평균이 15살일 때 영희는 몇 살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딸보자집에 딸이 셋이 있네요. 네, 딸이 셋이 있고 원래는 최진사 때 셋 대짜리 이쁘니까 제가 볼 때는 자, 영선이하고 영희하고 볼 때 영선이가 동생이죠? 네, 제일 영선이 막내요. 가장 이쁠 것 같아요. 네, I am good father, good husband. 지금 비올라입니다. 예쁜 거 찾나요? 근데 요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지만 이부터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수미 씨가 아까 한참 풀던데 수미 씨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일단 제일 어린 친구를 X로 뒀어요. 그래서 영선이를 X살이라고 두고 네. 영희가 영선이보다 5살이 더 많으니까 네. X 플러스 5라고 두고 네. 영숙이 제일 언니가 영희보다 2살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X 플러스 7로 뒀어요. 그래서 네. 얘네 평균이 15살이라고 했으니까 3X 더하기 12는 12 나누기 3을 하면 네. 1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X는 11이 나와요. 그래서 영희를 물어봤으니까 영선이에다가 5살을 더해주면 11 더하기 5를 하면 16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야, 뭐 단숨에 풀었는데. 이건 좀 쉽네요. 아니, 진짜 이거 되게 쉽게 푼다. 강사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수식을 푸는 게? 틀리지는 않아요. 자, 틀리진 않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계속 들을게요. 일단은 자, 우리가 방정식으로 접근을 할 때도 네.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보는 거거든요. 네. 물어보는 거는 영희의 나이예요.
네. 그렇죠. 그럼 영희의 나이를 X로 두는 게 방정식을 세울 때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한 단계가 주겠네. 그렇죠. 그죠. 그럼 영희를 X살로 두면 언니는 X 더하기 2, 동생은 X 빼기 5로 해서 네. 세 사람 나이의 합은 평균 곱하기 사람 수. 15 곱하기 3, 45다. 이렇게 세워서 X를 구하면 바로 구할 수도 있고요. 맞다. 또 하나. 자, 이거는 아마도 취준생들의 지금 나이 분포가 20대 초반, 한 23, 24살부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28, 29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 복학생 오빠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요. 여학생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가평균과 과부족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안 배웠네요. 오. 자, 여기에서 네네네. 평균이 15살인데 원래 가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3명 중에 아무나 하나를 가짜 평균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과부족이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언니는 2살이 많다. 플러스 네. 2가 되고 네. 동생은 5살이 적다. 네.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이것의 평균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아, 즉, 네. 2 더하기 마이너스 5를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인데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가평균. 즉, 영희의 나이보다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살이 적은 게 실제 평균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하. 그러면 영희의 나이보다 한 살이 적은 것이 실제 평균 15살이니까 영희는 몇 살? 16살. 16살이 된다. 자, 이거는 과부족과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네. 한 번만, 이거 중학교 옛날에 1학년 아이들이 풀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금세 내용만 한 번만 복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들으면 쉬운데 그냥 볼 땐 맞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데. 수민 씨, 1호 때 어땠어요? 저는 이 기업의 문제들이 좀 약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식을 네. 세워서 답이 탁탁 나오는 게 네. 저는 약간 도형 이론 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강사님? 네, 다음 문제도 한번 네. 보실게요. 네. 자, 현재 4시 정각일 때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만나는 시각은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엄청 짧은데 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4시면요. 시가 4자가 있고 이 분이 12, 12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4개 되십니다. 위를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4자도 5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4에서 5 사이 언젠가 만나겠지. 그렇죠. 그 한 20분 언저리에 만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봤더니 다 20분 언저리에 1, 2, 3, 4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멘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조금 어렵게 이상하게 숫자가 나온 게 정답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2하고 4가 나오는 거야. 이상한 숫자. 4, 4시 20일과 11분의 9분 뭐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2 아니면 4라고 생각했는데 수민 씨 어떻게 네. 풀었어요? 이거 약간 말씀 듣고 보니까 해리포터 그 뭐와 출구 사이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숫자인 맞아요. 것 같은데 platform. But Hagrid, there must be a mistake.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일단 시침이랑 분침이 1분에 얼마씩 움직이는지 각자 그걸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분침이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 때 60분을 다 돌 때 시침은 다음 숫자로 한 칸 넘어가니까 분침분의 시침해서 60분의 5 이 정도로 나오던데 이렇게 해서 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침은 시계가 이렇게 360도잖아요. 360도 나누기 60 해가지고 1분에 6도씩 돌아가고 시침은 계산을 해보니까 0.5도씩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는데 얘네가 언제 만나는지 그걸 잘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시계 차놓고 그냥 시계만 계속 보고 있고 싶어요. 그냥 문제를 풀 아니 때. 그게 언제쯤 만나냐면 20분 언저리에 만난다니까? 그건 알겠어요. 근데 맞아요. 1, 2, 3, 4가 다 20분 언저리. 몇 분에 몇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원칙을 알고 계신 분이 답을 해주실 거예요. 자, 곽인경 강사님
저희가 불러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일단 이것도요,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내시 정각에 그 12라고 써 있는 곳을 0도라고 하면 네. 시침은 120도 같겠죠. 한 칸에 네. 30도니까. 네. 그러면 내시 x분이다라고 놓으면 시침과 분침이 일치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시침의 각과 분침의 각이 똑같다. 그러면 방금 전에 수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분침은 1분의 6도, 시침은 0.5도가 가거든요. 그럼 분침은 6x도만큼 가는 거고 네. 시침은 이미 120도를 갔기 때문에 120 더하기 0.5x 두 개 같다라고 놓고 x를 구하는 게 맞지만 네. 방정식을 이용해서 나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억을 해서 풀 거야 라고 하면 방정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특히나 이 문제는 그냥 생각해서 푸는 것을 추천을 해요. 자, 볼게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 분침이 분침이 빨라요. 더 빠르죠. 마치 앞에서 누가 도망가는 사람을 뛰어가서 잡으려면 네. 네. 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분침이 시침을 따라가서 잡는 거랑 똑같아요. 네. 맞아요, 이 맞아요. 문제는 마치 거리 송정 문제에서 두 사람이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가고 뒤에 사람이 쫓았을 때 뭐 몇 분 만에 만나느냐 맞아요. 그게 그거 이런 같네요. 문제랑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자전거 예전에 자전거 그렇죠. 타고 그 자동차 타는데 자전거 타는 애가 한 명 먼저 걸어가고 출발했는데 뒤에 자동차 타는 애가 자전거 타는 애를 언제 만나냐 그런 문제 저희가 만들었던 기억 나시죠? 풀었던 결국은 그런 거네. 원칙이 중요하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데 흥미진진한 다음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네. 시침은 0.5도, 1분의 0.5도 가요. 네. 분침은 6도 가죠. 네. 그러면 시침과 분침이 1분의 6에서 0.5를 뺀 5.5도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시침도 가고 분침도 가지만 가면서 두 사람 간에 이 시침과 분침 간의 각도는 5.5도씩 1분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만나요. 야. 그럼 얼마나 좁아져야 될까요? 120도가 차이가 났으니까 120? 120도가 좁아지는데 1분에 5.5도씩이야. 그렇죠. 그러면 5.5도씩이니까 몇 분이야? 그럼 120에서 5.5를 나누면 되네? 오, 발장님 최고. 발전. 자, 저 잡아주세요. 저 좀. 네. 제가 처음으로 맞췄어요. 박수를 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취준생들 말씀드립니다. 120도가 차이 난데 1분에 5.5도씩 잡아가는 거야. 그럼 120도를 5.5도씩 잡아갈 때 몇 분 만에 되냐인 거는 120 나누기 5.5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맞췄어요. 한 번도 못 맞췄는데. 그러면 얼마인가요, 정답이? 이거는 계산하면 계산만 되네. 하시면 돼요. 오, 그래서 네. 이 문제가요. 네. 5시 몇 분이냐, 6시 몇 분이냐, 7시 몇 분이냐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몇 도 나누기 5.5만 하면 시침과 분침이 겹쳐지는 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에 정해져 있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계강 분침이랑 초침이 가는 건 정해져 그래서 있잖아요. 그대로니까. 그러면 자, 5.5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4시냐, 5시냐, 6시냐인 거죠. 그렇죠. 6시면 180. 그렇죠. 어머. 저 CG 넣어주세요. 잘했죠. 네. 아, 진짜 그러네요. 제가 정말 깨닫네요. 우리 강사님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정리를 쭉 해주시면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시침은 1분에 0.5도, 분침은 6도 가기 때문에 시침과 분침은 1분에 5.5도씩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아이디어로 풀어요. 정각 내시에는 4칸, 30도 4칸을 갖기 때문에 두 시침과 분침 사이에 120도만큼 차이가 나서 이 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120 나누기 5.5로 계산을 하죠. 이 계산은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0 나누기 10분의 55, 120 곱하기 55분의 10. 계산을 해주면 11분의 240이고요. 11분의 240으로 보기가 나오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대분수로 바꾸는, 즉 21과 11분의 9분이다. 이렇게 바꾸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풀 줄 아셔야 돼서요. 답을 정리하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내야 저희 또 공채를 잡아라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적성
L탭 수리 영역을 살펴봤는데요. 자, 저는 L탭은 제가 좀 이제 자신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자신감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수민 씨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문제들이라면은 몇 번도 풀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이런 수리, 이런 문제들은 풀면 풀수록 더 어렵고 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저희 그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L탭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맞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합격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보면 다른 사람도 잘 보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L탭은 쉬운 문제일수록 실수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실수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푸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절대 틀리지 않는 것이 우리 롯데 L탭의 핵심 팁이다라는 것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오늘 뿌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는 계속됩니다. 자, 직빵!